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삼국의 항쟁을 보면서 각국의 이제 전성기도 한 번씩 보고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 그다음 백제의 위기 극복, 또 신라의 전성기 이런 과정들을 봤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 근데 나 이거 좀 놀랬던 게 이분이 이제 이 영화 안시성이고요. 안시성의 주인공이자 안시성 성주로 나왔던 양만춘 역할로 나왔던 조인성 배우인데 이 조인성 배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네. 이제 좀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어, 고구려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런 멘트를 친다고 하죠. 우리 고구려는 천하의 뭐다? 중심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죠?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자기네 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이런 멘트를 쳤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할 때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고구려가 잘 나갈 때 자기의 자신감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고구려는 이 멘트를 친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고구려가 이 멘트를 했다라는 것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부담을 이제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 어, 사실 고구려가 자기들이 천하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다른 나라가 자기들을 중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중심이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를 간섭하는 꼴은 혹은 다른 나라가 우리를 뭐 굴복시키려고 하거나 뭐 지배하려고 하거나 이런 꼴은 절대로 못 보고 거기엔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사실 요게 가능했던 건 그동안 고구려가 전성이었을 때 잘 나갔을 때 보면 중국이 이렇게 분열돼 있거든. 그죠? 유목민족 있고 유연이나 이런 그다음에 여기 북방민족 있고요. 그다음에 남조 있고 이런 식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구려가 이렇게 잘 나갔기 때문에 요때는 이제 중국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각자가 자기들이 나도 중심이고 나도 중심이고 나도 중심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면 다른 사람만 안 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중심은 유일한 중심이 아닌 거야.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중심인 거지. 그런데 중국에서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어떤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중국이 드디어 통일이 된 거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위진남북조가 뭘로 통일돼요? 여기 나오는 수로 통일이 되는 거지. 수로 통일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던 얘기죠.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동쪽으로는 뭐 한반도, 일본 이렇게 조그만한 나라들밖에 없고, 그다음에 여기 뭐 유목 민족들 뭐 이렇게 천막 치고 다니고, 그다음에 사막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산맥이고 이렇다 보니까 자기들이 또 거대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는데 중국이 나눠져 있을 때는 각자가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이 통일이 돼 버리면 통일된 그 나라가 유일한 문명의 중심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나라가 통일을 했으니까 수나라는 자기들을 유일한 문명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자기들이 중심이니까 나머지는 주변부 국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수나라는 이렇게 통일되고 나서 주변 국가들한테 우리 수나라가 중심이고 너네는 주변이니까 주변으로서 중심에 대한 예의를 보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 국가들이 웬만하면 그 요구를 들어줘요. 웬만하면 들어주는데 왜냐면 수나라가 너무 덩치 크고 세니까. 근데 딱 하나 안 들어주는 나라가 고구려인 거죠. 고구려가 안 들어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요 멘트를 지키겠다는 거죠. 천하의 중심이다. 이 멘트를 지키기 위해서 수나라가 주변부로서 중심부 국가인 수나라에 대한 예의를 보여라. 굴복해라라고 했을 때 고구려는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수나라와 고구려는 사이가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럼 고구려는 수나라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 부담을 겪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는 건데 일단 수나라가 중국 남북조를 앞에서 봤던 것처럼 통일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남북조로 나눠져 있던 게 이렇게 수나라가 통일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국가가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얘기인데 한반도는 지금 신라가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한반도에서 한강 유역을 차지했죠. 그래서 뭐 요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요런 상황인데 요게 이제 영토로만 보면 신라가 잘 나가는 걸로 보이죠. 막 한강 유역 차지하고 막 영토도 넓어지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한반도 안에서의 외교적인 상황을 보면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이 백제인데 백제가 신라 좋아하겠어요? 백제 같은 경우엔 같이 한강유역 먹어보려고 했다가 배신당하고 나서 그게 상황이었죠. 상황이 배신당하고 나서 복수하려고 관산성 쳐들어갔다가 여기서 죽죠. 그 뒤로 백제는 거의 멸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라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혐한다고 신라를. 그래서 백제는 정말 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신라를 공격해요. 그 다음에 고구려도 좋을 게 없죠.
고구려 입장에서는 한강유역을 장수왕 때부터 가지고 있다가 신라한테 뺏긴 것처럼 보이니까 신라가 꼴보기 싫지. 그래서 백제만큼은 아니지만 고구려도 신라를 끊임없이 압박을 해요.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한강유역은 차지했지만 한반도 안에서는 백제한테도 싸대기 맞고 고구려한테도 싸대기 맞고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한반도 안에 왕따가 된 그런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라 입장에서는 손 벌릴 때가 요 정도 되면 도와달라고 해야지. 근데 도와달라고 할 때가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한반도 벗어나면 수 아니면 일본인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백제 절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수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수나라도 지금 고구려랑 관계가 불편하잖아요. 수나라는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말하고 싶고 주변 국가들한테 복종하라고 하고 싶은데 고구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신라도 고구려랑 불편하죠. 고구려가 계속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고구려에 대한 거부감으로 수나라와 신라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같은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지금 신라는 이렇게 수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고, 고구려는 고구려나 백제나 다 신라가 싫은 상황이죠. 한강을 빼앗긴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고구려랑 백제는 친한 입장이야. 그죠? 백제는 또 일본과도 친한 입장이고.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갈등 관계들이 있지만 사실 영혼의 대결 상대는 수나라 대 고구려죠. 그래서 요거를 꼭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정리해 보면 앞서서 봤던 것처럼 신라는 한반도에서 고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백제한테도 얻어맞고 있고 고구려한테도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 수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나라도 고구려가 꼴보기 싫기 때문에 이 도움 요청을 응해주는 거죠. 근데 고구려는 알아요. 언젠가는 수나라와 맞짱을 떠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멘트를 지켜야 되니까. 이 천하의 중심 멘트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언젠간 수나라와 맞짱을 떠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혼자 단독으로 맞짱 뜨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주변 친구들을 사귀는 거죠. 그래서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조금 자세히 그리면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신라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이제 고구려고 여기 백제고 여기 신라겠죠. 그러면 고구려가 수나라를 상대하기 위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그게 북방민족이었던 돌궐입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는 수나라를 상대하기 위해서 돌궐과도 친하게 지내고 또 같이 신라를 싫어하니까 백제랑도 친하게 지내고 백제는 또 일본이랑 원래 친하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되고요. 신라는 수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요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는 백제, 돌궐, 외와 친하게 지내고 신라는 수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요걸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요걸 지도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돌궐, 고구려, 백제, 외 요렇게가 친하고 그 다음에 신라와 수나라가 친하고 그래서 십자가 형성된다 그래서 이걸 십자 외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교 구도는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넘어가도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결국 싸우는 상대는 나와 있는 것처럼 고구려와 수고요. 고구려 입장에서는 수나라가 부담스러운 상대죠. 덩치가 너무 크니까. 근데 싸움을 피할 생각은 없는 거야. 그 천하의 중심 멘트를 지키고 싶은 거죠. 그럼 어차피 싸울 거라면 승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체급이 작은 입장에서 가장 높은 승률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선빵이죠. 그래서 의외로 고구려가 수를 먼저 공격합니다. 고구려가 수를 먼저 공격하고 여기에 반격을 해야겠죠. 그래서 수나라의 건국자였던 수 문제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고 그리고 수 문제는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들을 불러요. 그 아들이 수 양제인데 그 누가 물어보더라고. 그 왜 이름이 뭐 이름 앞에 나라 이름이 붙냐. 근데 이름이 수문제인 게 아니고요. 수나라의 문제라는 황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수나라의 양제라는 황제인 거예요. 수양제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을 불러서 이제 황제로 즉위하기 직전이겠죠.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들아 네가 이제 황제가 될 건데 다른 건 몰라도 고구려는 꼭 박살을 내야 된다. 고구려를 박살내지 않으면 우리 수나라가 문명의 중심이라는 이 세계관이 깨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고구려는 박살내라. 이렇게 거의 유언처럼 남겨요. 그리고 수 문제가 돌아가시고 수양제가 즉위하는데 음, 수양제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도 있고 자기가 봐도 고구려는 무릎을 꿇려야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때 한번 해봤다 잘 안 됐잖아요. 그럼 이제 실패 요인을 분석해야겠죠.
수양제 생각에는 아버지 때 물량이 부족했다고 봤나 봐요. 그래서 물량을 확 늘립니다. 거의 4배 가까이 늘려요. 그래서 113만 대군을 동원해서 고구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요것도 실패해요. 요것도 실패하고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양으로 안 되니까 혹시 질이 문제인가? 그래서 싸움 좀 한다 하는 애들, 운동 좀 잘하고 뭐 작전 수행 잘하고 이런 친구들을 골라서 뽑아요. 그러니까 약간 UDT 같은 애들, 덱스 같은 그런 친구들. 그래서 약간 그런 친구들을 뽑아 모은 게 30만 명이에요. 대단하죠? 싸움 잘하는 애들을 뽑아 모으는 게 30만이니까. 그래서 이 30만 별동대를 보내서 수도였던 평양성을 공격합니다. 근데 요걸 막아내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을지문덕이에요. 이 싸움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런 식이에요. 요때 30만 대군을 이끌었던 수나라 측 장수가 우중문 장수인데, 우문술이라고도 하고 우중문 장수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죠. 있으면 수나라 군대가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을지문덕이 여기서 막아요. 막는데 그리고 도망가. 또 또 도망가. 또 또 도망가. 또 또 도망가. 이렇게까지 평양 코앞까지 와요. 그리고 평양 코앞쯤에 왔을 때 을지문덕이 이 수나라 장수한테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랑 싸워봤는데 네 진짜 짱이더라. 전략도 너무 잘 세우고 내가 이제 진짜 이길 어떤 재간이 없다. 그래서 요 정도 들어왔고 요만큼 이겼으면 충분히 많이 이기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편지를 읽고 수나라 장수가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승리에 취해서 쭉 들어오고 보니까 보급선이 너무 길어. 이거 끊어질 것 같아. 더구나 여기는 이제 이 요동지대라서 늪지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위기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수나라 장수가 빨리 퇴각을 하려고 해요. 퇴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 퇴각하는 길에 살수라는 강이 흘러요. 이게 이제 지금의 청천강인데 이 살수라는 강이 흘러. 이걸 건너야만 돼. 그래서 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건너는 와중에 을지문덕이 총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30만 명 중에 한 3천 명 조금 안 되게만 살아남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29만 7천 명 정도가 여기서 수나라 병사들이 죽은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살수대첩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또 실패하게 됩니다. 또 실패하게 되고, 이 실패를 보면서 수양제가 했던 얘기는 뭐예요? Never give up. 그죠?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수나라 백성들이 볼 때는 지금 몇 번째 해봤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근데 또 갈라 그런다고. 그러면 수나라 백성들은 뭐라고 느끼냐면, 황제 지가 싸우는 게 아니니까 뭐 네벌 기법 이딴 소리 하고 앉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고구려를 또 다시 공격하겠다. 우리는 아무리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황제가 할 때는 더 이상 이제 수나라 백성들은 황제가 꼴배기 싫어지는 거죠. 더구나 우리 2학년 때 배운 거 기억날 거예요. 막 대우나 만들고 이런 것들도 이제 수나라 때 백성들이 수양제를 싫어하는 어떤 이유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황제에 대한 불만이 쌓이니까 결국 수나라는 이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나라가 회복을 하게 돼요. 요게 이제 평양성 이 살수대첩의 약간 전황도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공격을 들어왔다는 거고, 요게 이제 을지문덕이 보냈다는 편지입니다. 그대의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오묘한 계산은 땅의 이치를 꿰뚫었도다. 그대 전쟁에 이게 이미 공이 높으니 만축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뭐 이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수나라 장수가 읽고 큰일 났다. 이거 빨리 퇴각해야 된다. 그래서 퇴각을 하려고 하는데 요 청천강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된통 당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수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당나라가 중국을 재통일합니다. 근데 건국되고 초기에는 고구려랑 별 문제 없이 지내요. 여기서 말하는 친선이 진짜 친하게 지냈다, 막 고구려 사랑해 이런 건 절대 아니고, 물론 친할 리가 없지. 그런데 이제 서로 공격은 안 했다는 거죠. 왜냐면 서로 부담이 있는 거야. 당나라 입장에서도 수나라의 역사를 아니까 고구려를 잘못 건드리면 자기들이 오히려 당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구려 입장에서도 어쨌든 당나라는 뭐 자기들이 수나라를 막은 기억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당나라는 중국을 통일한 국가니까 덩치가 어마어마한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는 옛날에 수나라 역사를 생각해서, 고구려는 어쨌든 당나라의 덩치를 생각해서 서로가 부담스러운 거죠. 서로가 별로 공격을 안 해요. 그래서 약간 어색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바꿔줄 사람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당나라의 당태종이라는 황제죠. 이 사람인데 당태종은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당태종은 당나라도 어쨌든 중국을 통일한 왕조니까 그 중국 특유의 세계관,
중국이 중심이어야 된다. 그걸 완성해야 된다고 봤고 그러려면 고구려랑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어설프게 막 어색한 친선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승부를 봐야 된다고 봤어요. 당나라가 무너지든 고구려가 무너지든 끝내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봤던 게 당태종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티가 납니다. 깜짝아. 그게 티가 나는데 어떤 식으로 티가 나냐면 자꾸 당나라 군대가 고구려 쪽으로 전진 배치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구려가 이걸 보고 당나라가 뭔가 생각이 바뀌었구나. 공격할 준비를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천리장성을 쌓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천리장성이지. 그래서 천리장성을 쌓아서 당의 침략에 대비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쌓습니다. 이런 식으로 천리장성을 쌓는데 이제 여기서 이슈가 터지는 거예요. 뭐냐면 천리장성 건축 관리 감독을 하던 사람 중에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당태종이랑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이게 뜨뜻미지근하게 무슨 방어적으로 나가고 뭐 신선을 맺고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된다. 고구려는 반드시 당나라와 승부를 봐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고구려가 뭐 천리장성 쌓고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가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연개소문이 세력을 모아서 결국엔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정변을 일으켜서 또 정변이 성공을 해요. 그래서 기존의 영양왕을 몰아내고 보장왕을 자기가 멋대로 왕으로 세우고 본인은 당시에 최고 관직이었던 대망리지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집권을 한 거죠. 그렇게 보면 양측에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올라간 거예요. 당나라에선 당태종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고구려에선 연개소문이 집권을 한 거죠. 그래서 당태종이 결국 벌어져야 될 일이 우리가 예상하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당태종이 연개소문의 쿠데타는 기존의 왕에 대한 충성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대서 결국 공격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당태종과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영혼의 맞짱을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시성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전쟁의 흐름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이거 당태종이 직접 지휘해서 오는데 여기가 되게 늪지대거든요. 그래서 당태종 생각에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덜 늪지대 있는 데로 가서 요 성들을 다 먹어야 된다고 봤던 거예요. 왜냐면 수나라 때도 그렇고 계속 중국이 고구려를 공격할 때 애를 먹는 게 보급선이 너무 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급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넓기라도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이제 다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성을 다 먹으려고 하는데 다 먹어요. 보시면 다 먹어 들어갑니다. 근데 마지막 안시성에서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시성이 굉장히 오랫동안 성을 지켜내요. 그러면 이건 당태종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거죠. 당태종이 안시성에 싸우면서 안시성이 함락이 오랜 기간 동안 안 되니까 이 이상 전쟁이 길어지면 이건 당나라 군대가 고립될 거고 여기서 전멸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해요. 왜냐면 여기가 늪지대고 보급로도 여의치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당태종이 안시성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고구려는 수나라도 막아내는데 성공하고 당나라도 막아내는데 성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구분해서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나라는 살수대첩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당나라는 안시성 싸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간에 수나라와 당나라를 모두 막아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어쨌든 고구려가 강하기 때문인 거죠. 고구려가 왜 이렇게 그 거대한 중국 통일 국가인 수나라 당나라를 그렇게 여러 번 막아낼 수 있었느냐는 거죠. 이게 가능했던 건 기본적으로 뭐 이런 내용들인데 뭐 산성을 잘 쌓고 이런 내용들인데 지금 이 고구려의 산성 뭐 옹성이나 치 이런 걸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요. 고구려는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영토가 넓어져서 그렇지 원래 근본은 어디서 살던 사람들이야? 졸본, 산 위에서 살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산악지대에서 싸우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강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요거 아마 옛날에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철기 시대 배울 때 한반도에 철기가 여기에 많고 한반도 남부에 많고 그다음에 만주 이 지역에 많다는 얘기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원래 철기가 많은 지역이라고. 근데 거기다가 중국이랑 가깝기까지 하니까 철기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죠. 더구나 고구려는 옥저, 동해 이런 데를 처음부터 막 공격을 했었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철기를 발달시킨다고 하는 건 그 발달의 방향이 무기 쪽으로 발달을 하는 거예요. 무기 방어구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군부대가 나오는 거지. 말까지 철갑으로 휘두르는 개마무사.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철기 문화가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이렇게 강할 수 있었던 요인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산악 지역에 최적화되어 있다.
산악 지역에 최적화되어 있는 점. 두 번째가 요거죠. 강력한 철기 문화.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수나라와 당나라를 막아낼 수 있었던 거죠. 요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고구려가 여기를 지금 자기네 나라 지키려고 이 수나라 당나라의 공격을 막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고구려가 못 막았다면, 뚫렸다면 그 다음은 백제신라겠죠. 근데 백제신라가 수나라 당나라를 막을기는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고구려는 본인 나라를 지키려는 의도였겠지만 어쨌든 한반도 전체를 지켜준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반도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방파제라고 하는 건 파도를 막아주는 도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수나라, 당나라라는 파도로부터 한반도를 지켜냈다 이런 의미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어쨌든 수나라, 당나라는 거대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지금 대표적인 전쟁으로 살수대첩 그다음에 안시성 싸움을 얘기한 거지. 우리 배웠다시피 우리가 배운 수나라와의 전쟁만 수 문제 때 한 번, 수 양제 때 세 번이에요. 네 번을 싸웠다고. 그래서 당나라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가 안 배운 작은 전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한 나라를 상대로 여러 번 싸워야 됐었기 때문에 이기긴 이겼어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국력이 소진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